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먼저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먼저 정리를 할까요? 네, 오늘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대거 참석해서 화제가 네. 됐습니다. 행사 가는 길부터 이전 보수 정부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행기가 아닌 KTX 특별 열차를 타고 새 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참모진, 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정 인사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이번 기념식에 참석한 당정 인사는 100여 명 정도로 알려졌고요. 역대 가장 많은 보수 정치인이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의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서 입장했습니다. 또 매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네. 굉장히 보수 대통령으로서는 의외의 행보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5.18 기념식에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특히 여야 정치인들 가리지 않고 이렇게 대부분이 참석한 거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보, 보수, 여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쓰러져간 그런 광주 영령들 함께 기리는 것,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가슴이 벅찬 그런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네. 모쪼록 2022년을 계기로 해서 5.18 기념식이 이제 정말 진영을 뛰어넘는 통합의 장으로 이렇게 승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 첫 해에 한 번씩 참석을 했지만은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해 왔지만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서 5.18 유공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매년 참석해달라 이런 유족의 요청을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매년 참석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그래요. 네. 물론 이 약속이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일이 있으면 안 지켜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해마다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좀 변함없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념식을 놓고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윤 대통령이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2월에 5.18 묘지 참배하려다가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여기에 항의하는 일부 시민단체에 맡겨서 추모탑에 가까이 가지 못했죠. 그래서 온전하게 참배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유가족 그리고 학생들과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서 입장을 했습니다. 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갔던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 그 5.18 기념식에 참석하려다가 한청년 학생들의 정거 농성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정문 근처에서.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한 10여 분 기다리다가 뒷문을 통해서 들어온 적도 있고 참 대통령의 입장 자체가 말이 많았던 그러네요. 것 같았습니다. 예, 지금 오늘 행사에서 또 화제를 모은 것, 뭐 행사 전부터 이제 관심이 쏠렸던 것이 임을 위한 행진곡 이 재창 부분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옆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했습니다. 사실상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입 모양이 보이진 않았지만 마스크가 들썩이기는 하더라고요. 또 함께 참석한 정부 장관들, 여당 인사들도 다 함께 불렀고요. 전 보수 대통령들이 합창을 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당 차원에서 다 같이 재창하자고 방침을 정해서 한 것이라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확실히 이번 재창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대하는 보수 진영의 태도 변화를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창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 변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보수 정당이 넘어야 될 광주의 강. 네. 그거를 정말 오늘 계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재창하는 부분일 겁니다. 제일 끝부분에 나왔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옆에 있는 5.18 유공자 가족 유족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흔드는 네. 그런 식으로 제창을 했었죠. 이거는 이제 사회자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맞잡고 불러달라 이렇게 권유를 했고 여기에 따른 겁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 유남석 헌재소장 또 이제 장관들 마찬가지로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제창을 했는데요. 반면에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이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또 국민의힘도 정진석 국회부의장이나 이준석 대표 주먹 오른손으로 이렇게 어깨 높이로 올리고 흔들면서 네. 위아래를 흔들면서 그렇게 제창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 노래 부를 때 그렇게 제창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 예. 아닙니까? 그렇죠. 반면에 국민의힘 또 일부 의원들은 아예 그냥 바른 차렷 자세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지 뭐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누가 노래를 불렀는지 네. 안 불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가끔씩 들썩이는 걸 봐서는 노래 예. 불렀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과거 대통령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불렀을 때 손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던데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보니까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권유를 했기 때문에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네. 오늘과 비슷하게 이렇게 흔들었었던 것 같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보니까 태극기를 나눠줘 가지고 그렇군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제창을 하는 그런 경험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네요. 손을 잡고 계속 사회자가 손을 잡고 불러달라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앞으로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이 오른손을 들고 그 흔드는 거 여기에 네, 네. 대해서 국가보훈처로서는 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위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그 정부 인사들은 상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권유를 손을 옆에 잡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행사의 고유한 모습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외적으로라도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그 개인의 참석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 같이 부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자, 인물 위한 행진곡 재창 얘기 해봤는데요. 윤 대통령 기념사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보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네, 오늘 윤 대통령은 6분가량의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늦게까지 이 초안을 7차례나 직접 퇴고하면서 기념사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기념사 마지막에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이렇게 한 부분은 원래는 원고에 없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막판에 윤 대통령이 추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기서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는데요.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18 정신 계승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빠졌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둘 게 5.18 같은 기념식 행사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연설 내용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솔직히 그 과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대통령 연설 내용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전혀 기억하는 그렇죠. 사람 없습니다. 예. 대략 뭐 진상 규명이라든가 명예회복 했을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은 내용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아버지 잃은 유족 김소영 씨가 그 추모곡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추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걸 마치고 나올 때 문 대통령이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네. 들으면서 눈물 짓고 하는 모습 그 장면들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연설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미지들이 기억에 강하게 남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렇죠. 오늘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5월 정신을 강조하고 또 보수 진영의 대통령으로서 자유 언급하고 통합 언급하고 했지만은 사실 몇 년 지나면은 오늘 5.18 기념사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예. 분위기 정치적인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그냥. 예. 분위기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헌법 수록에 빠졌느냐 5.18 정신을 그것은 굳이 오늘 기념사에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공약으로도 했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이걸 헌법 개헌 특위를 만들어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안을 또다시 했는데 예. 아마 그런 특위를 통해서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오늘 기념사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꼽자면은 앞서 말씀하신 이제 원고에 없다가 현장에서 추가한 부분이 있었죠. 네. 그 실제로 제가 원고를 쭉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추가된 네. 부분은 확실한데. 예. 사전에 배포된 원고하고 그렇습니다. 달랐다 이거죠. 다릅니다. 예. 그 오늘 아마 윤 대통령이 직접 썼을 겁니다. 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라는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을 꼽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 기념사 이 부분이 케네디 대통령, JF 네.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서독 베를린에서 100만 명을 모인 군중 앞에서 한 유명한 베를린 연설을 그 연상시킵니다. 그때 네.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모든 자유인은 어디에 살더라도 베를린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자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말하겠습니다. Ich bin ein Berliner.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이런 네.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렇게 쭉 보면은 케네디 대통령을 가끔씩 인용합니다. 상당히 닮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기념사 마지막 부분에도 이 원고에 없는 이 부분 넣은 것들 보면은 케네디 대통령 연상시키는 부분들 넣은 거 보면은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효과를 좀 누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결이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이번 취임사에서는 사실 자유라는 단어가 또 여전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자유,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 정치 참여 선언 때도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또 자유를 35번 네. 썼느니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죠. 오늘 5.18 기념사에서도 자유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네. 그거는 서울대 법대 입학 기념으로 이제 부친인 윤기중 교수가 책을 선물했다 그러죠. 밀턴 프리드만에 져서 선택할 자유. 네. 그 책을 많이 떠올리게 하는데 윤 대통령도 그 책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관 형성에 근간이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한 정도로 그렇군요. 영향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다닌 시절 학생들이 많이 읽은 책이 이런 밀턴 프리드먼이나 선택할 자유 이런 책이나 J.S. 밀의 자유론 그런 책들 아니었죠. 네. 그 당시에 86 운동권 지금 민주당의 이제 주축입니다만은 네. 주로 평등을 강조한 사회주의 서적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적인 책을 많이 읽었다. 아주 튀는 분위기의 학생이었다라고 또 생각 들고요. 네. 전통적으로 보수주의는 자유주의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보수 자유주의를 중시하면서도 강한 자들의 자유만이 아니라 가난하거나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약자, 그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어렵지만은 기본적인 생계 그리고 교육 기회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보수주의자들의 네. 신념이거든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사에 그런 부분들을 누차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보수주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 만능주의. 네. 그것이 자유주의로 동일시되는 것만큼은 정말 경계해야 된다. 이런 지적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42주년 맞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얘기를 좀 길게 해봤고요. 예, 계속해서 정치 얘기를 좀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얘기인데요.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20일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불가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위한 버리는 카드라더니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민주당의 이런 입장과 달리 국민의힘은 한덕수 후보와 한동훈 장관을 연계하는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 어떻게 될까요?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20일이니까 금요일이죠.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네.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국민의힘은 본회의 빨리 열자.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키든 부결시키든 네.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국회의장에게도 재촉을 해왔고 또 야당에도 재촉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갑작스럽게 어제 그 국회 본회의가 합의가 됐어요. 네. 그거는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국회 본회의 열기를 한 거는 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국회 운영위원회 열리고 있는 동안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니 그럼 국회 본회의 빨리 열자 하고 수석 부대표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급히 그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됐다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내 전체적인 기류는 임명 동의안 통과에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표결이 진행된다면은 그때까지 어떨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 본회의에 앞서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입장을 정할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당론을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네. 당론을 모을 때 만약에 당론을 모으더라도 반대 결론을 내리고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적 당론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강제까지는 아니라도 권고 수준의 당론으로 네. 이렇게 할지 어떤 것을 할지는 당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 당론을 하더라도 이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수 사실 알 없겠네요. 수는 없습니다. 네. 그 국무총리 임명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입니다. 네. 지금 국회 제적이 292명입니다. 8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고 아니면은 출마하고 이렇기 때문에 네. 292명인데 이들이 전원 본회의에 참석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통과되려면은 최소 147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109표죠. 109표죠. 네. 민주당은 167표니까 민주당으로서는 109명으로 부족하니까 최소 38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정의당 혹은 무소속 이탈표가 필요한데 사실 이 정도까지 많이 획득할 수 있을지 아무리 어려울 것 무기명 같기도 하고요. 투표로 진행돼서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또 한덕수 후보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야당 네. 중에서 어떤 표가 나올지 그거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정호영 후보자 낙마 카드를 꺼내면 민주당이 응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지금 단계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네. 민주당은 당초 이제 한동훈, 정호영 동시 낙마였다라면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낙마 카드 아니었다라는 거는 뭐 익히 분명했던 거고요. 네. 네. 이루어질 가능성 없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희망, 기대였을 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봐서는 국무총리 없이 당분간 그냥 정부를 꾸려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밀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민주당도 참 부담이 많이 가는 인준 투표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의 발목 잡기 논란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는 지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없는데 내각의 진영도 다 갖추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임하는 민심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거대 야당 심판론으로
그 선고 판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정리해준 뉴스 인앤아웃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